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귀여운 생김새와 앙증맞은 행동 거지로 상당한 인기를 끄는 동물들이 몇 있죠. 아마 대표적으로 보노보노의 주인공인 해달과 바다댕댕이 물개, 그리고 덩치는 산만하지만 생각보다 귀여운 코끼리 등이 있을 건데, 혹시 친구들이 상당히 놀랍고도 어지러운 성문화, 사람으로 치자면 일종의 범죄, 그 중에서도 성범죄인 행동을 심심하면 일삼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딱을 피하지 못한 그 시리즈 신비한 동물 야스사전 그 네 번째 이야기, 동물계의 범죄자 편. 과연 이 친구들은 귀여운 얼굴 뒤에 어떤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첫 번째로 알아볼 친구는 지상 최대 최강의 동물 코끼리입니다. 몸 길이만 대략 5에서 7m 정도의 몸무게는 2에서 6톤 가량으로 지상 최대라는 수식을 걸맞는 사이즈, 그리고 이 몸집에 걸맞게 평상시 1.5m, 화나면 3m라는 상당한 꼬치를 가진 코끼리. 허나 이런 꼬치를 가졌음에도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365, 24, 44철 연중 무휴 수저들임만 있다면 아주 그냥 불끈불끈 올챙이 크림 제조기인 반면, 수컷 코끼리의 경우 1년에 단 한 번 발정기가 왔을 때만 불끈불끈한다 하죠. 하지만 불끈불끈의 수준만큼은 아주 그냥 그 괴를 달리하는데, 이들은 발정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평소보다 최대 60배까지 상승, 외형도 마치 슈퍼맨의 배우 헨리 가빌처럼 광대뼈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성격도 상당히 개팍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코끼리가 모계 사이를 이루다 보니 대부분의 수컷 코끼리들은 존나 고독한 삶을 보내는데, 이제 어찌저찌 암컷하고 하나 했더니 나 같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고 막 다른 수컷 놈들도 눈독 들이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쟁취해야지.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주 그냥 눈 뒤집어 까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지랄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암컷을 쟁취한 코끼리들은 잭스를 하고 현저 타임이 와서 그런가 다시 온순해진다 합니다. 허나 알파메일 코끼리들한테 밀린 베타메일 코끼리들은 어떤가? 이제 암컷 뺏겨서 화는 존나게 나지만 그러다고 쟤한테 덤볐다가는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릴 게 뻔하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코뿔소였습니다. 코뿔소, 코끼리에게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상에서는 감히 건드릴만한 동물이 거의 없는 그런 동물인데, 거의는 전혀가 아니죠. 이제 발정난 코끼리들은 이 암컷 코뿔소 한 마리를 붙잡고 강제로 행위를 진행, 소위 말하는 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코끼리 중에 잡밥이라도 무게 차이만 거진 2배가 나니 코뿔소 입장에서는 어찌할 방법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했듯 코끼리에 꽂히는 화나면 근 3m 이런 게 들어가는데 몸이 상할 리가 없겠죠. 심지어 행위를 암컷 등에 올라타는 후배 위하는 자세를 하다 보니 강제로 난 코뿔소들은 척추뼈가 박살이 나고 내장이 파열돼 다 죽는다 합니다. 실제 많은 코뿔소들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혹시 밀렵꾼들이 조진 건가 싶어 조사한 결과 코끼리들의 소행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보노보노의 모델이자 보소한 털의 귀여운 생김새, 잘땐 지들끼리 두 손을 꼭 잡으며 가끔 손으로 눈을 삐대는 귀여운 행동 거지까지 갖춘 해달입니다. 해달, 수달학과에 속한 수달의 일종으로 크기는 대략 몇 센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뭐 아까 코끼리였으니 알아봤다 손쳐도 얘는 솔직히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패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뭐 술이 문제야 문제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러는데, 동물들은 발정기가 그런 트리거인지 발정기만 오면 아주 그냥 애들이 나삭 하나씩 빠지고 대가리가 헷가닥 돌아버린 게 다반사로 뭐 암컷을 상대로 엄청 격렬하게 한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코끼리가 코뿔소에게 강제로 행위를 진행한 것처럼 이 친구들 역시 다른 종의 동물, 바로 새끼 물범들이 잡아다가 강제로 행위를 진행한다 하죠. 그런데 이 행위가 얼마나 잔혹한지 수컷에 달한 새끼 물범의 코를 이빨로 물어 뜯어 제압한 후 억지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익사할 때까지 강제로 행위를 진행한다 합니다. 뭔가 상대방을 조져버린 것까지 거진 코끼리와 비슷한 느낌. 심지어 다른 동물과 하는 그 이유마저도 거의 비슷한데, 해달의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로 한 명의 알파메일 해달이 다수의 암컷 해달들을 끼고 살며 수컷끼리 확실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낮은 서열의 해달은 잭스 기회 자체가 통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발정기가 오면 얘들 정신머리가 온전지
못한데 그렇다고 뭐 아랫살 해달이 형님의 암컷을 뺏는다?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서도 그랬다간 아주 그냥 사등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베터메일 해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바로 바다에 많이 보이면서 대충 포동포동하게 자기하고 닮은 새끼 무일범들이 노리게 되었었죠. 아니 근데 무일범들도 크면 진짜 한따까리 하는 애들이라 지 새끼가 해대 상대로 당하는데 못 지키거나 하진 않는 건가 같은 생각도 들던데, 이건 찾아보니 무일범들이 새끼를 낳으면 몇 주간 젖을 먹이곤 이후로 그냥 애를 버리고 바다로 들어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이유로 혼자 방치된 새끼 무일범들이 해들에게 노려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친구는 남극의 물댕댕이 남극 물개입니다. 아마 앞선 두 동물들을 보고 예상 가능하듯 이 친구들 역시 다른 종과 강제로 행행을 진행하며 아마 요놈 시키 이름 앞글자 남극에 살 수 있듯 요 친구들은 남극의 대명사이자 대표격인 그 동물 바로 펭귄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행위를 조진다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상 가능하듯 당연히 발전기에 접어든 물개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데, 일단 물개의 사회는 앞선 해달과 똑같이 수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컷 물개들이 살아가는 일부 다처제 하렘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이젠 더 말하기 입 아플 정도이지만 수컷들 사이에서 도태된 남극 물개들은 자연스럽게 잭스의 기회 자체가 박탈 및 무리 자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거의 평생을 솔로로 살다 죽는 운명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기구한 운명에도 빛은 있다고. 아니 사실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암컷 물개는 없더라도 무리에서 쫓겨나 보니 주변에 널린 게 토실토실하고 빵빵한 털로 덮인 펭귄들이었던 것. 더욱이 이 펭귄들이 물개의 먹이이기도 했고 뭐 발정난 도태 남극 수컷 물개들이 뭐 가릴 리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성적 불만 표출에 있어 안성맞춤이었으니 옳다고는 이거다 하며 펭귄을 잡아다가 강제로 행위를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앞선 친구들과 사뭇 다른 점이 있다면 코끼리와 해달의 경우 되게 알파 수컷들에게 밀린 베타 수컷들, 도태된 수컷들 많이 쌓인 걸 풀기 위해 이 자신을 멈출 수 없는 힘을 해소하는 느낌으로 다른 종과 잭스를 했다면, 물개의 경우 여기다 플러스로 이게 물개들 사이에서 유행 아닌 유행,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놈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단순 성욕 해소보다는 일종의 놀이로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외에도 의 집단 을 한다고 알려진 돌고래, 뭐 시체 을 한다고 알려진 펭귄도 있긴 한데, 돌고래의 경우 보노버급으로 특이한 성문을 가지고 있어 이 친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의 영상으로 알아볼 예정이며, 아델리 펭귄의 경우 생각보다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아 제가 그것과 관련해 이전에 영상으로 제작했었기에 오늘 영상에서 이 두 친구들은 굳이 등장시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간 코끼리도 그렇고 해달도 그렇고 물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알아보진 않았지만 돌고래까지 이제 보다 보면 얘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동물계에서 머리 좀 좋다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뭐 머리가 좋은 동물들은 성행위를 단순 번식의 목적뿐 아니라 일종의 유의 목적으로 쓰는 건지 뭔가 신기하긴 하네요. 아무튼 마무리하며 다음 신비한 동물 야스 사전에서는 어떤 동물이 등장할지 기대해바라며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사였습니다.